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부등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어떤 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식에 관련돼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걸 총 복습해 볼게요. 쭉 갈 거니까 여러분들 필기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학에서 식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식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식은요 수학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식은 수학적 표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봅시다. 1 더하기 2. 여러분들 이거 수학적 표현일까요? 1이랑 2라는 숫자를 썼고요. 더하기라는 수학적 기호를 썼습니다. 1 더하기 2 수학적 표현이 될 수 있겠죠. 1 더하기 2는 3이다. 여러분 이것도 수학적 표현일까요? 그쵸? 숫자 1, 2, 3을 썼고요. 더하기라는 더하기라는 기호와 등호를 썼어요. 그리고 1 더하기 2는 3이 말도 되고 있죠. 요것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요것도 한번 봅시다. 선생님 잘못 쓴 게 아닙니다. 1 더하기 2는 4라고 적어봤어요. 얘도 수학적 표현일까요? 수학적 표현은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두 개를 비교해보면요. 이 1 더하기 2는 3은요 맞는 표현이죠. 이거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1 더하기 2는 4라고 쓰면 어때요 여러분들? 틀린 표현이죠. 여러분들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할 때도 말을 틀리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 표현도 잘못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상하지 않죠? 또 봅시다. x 플러스 1은 5, x 플러스 x는 2x. 이런 다양한 수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문자까지 쓸 수 있겠죠. 우리 문자를 배웠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약하면 이런 점수를 듣게 될 거예요. 예비종이 울렸습니다. 교실로 이동하셔서 수업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그립죠?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식 배웠죠? 그럼 여기 식에다가 하나만 추가해 봅시다. 등식. 그럼 등식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봅시다. 등식은 뭘까요? 식인데 앞에 등자가 붙어 있죠?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을 다 등식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는 식이요? 등호가 있는 식. 그러니까 식이 수학적 표현이라 그랬죠. 그럼 이 수학적 표현 중에서 뭐가 있는 놈들? 등호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 이렇게만 표현하면 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등식은 뭐가 있는 놈들? 등호가 있는 놈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에 적었던 1 더하기 2는 3. 네. x 플러스 1은 5. 네. x 플러스 x는 2x.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것도 등식은 맞습니다. 1 더하기 2는 4. 등식이에요. 근데 어떤 등식이다? 틀린 등식이다. 틀린 겁니다. 얘는 맞는 등식이고. 우리가 한글을 표현할 때도 영어를 쓸 때도 중국어를 쓸 때도 일본어를 쓸 때도 틀린 말 할 수 있죠. 틀린 말을 한 거예요. 연어는. 그러면 등식 식 하니까 우리가 작년에 뭐 배웠었죠? 요것도 하나 배웠습니다. 중학교 올라와서 가장 특이했던 거 중 하나. 그죠? 방정식을 배웠어요. 방정식이 뭐였더라? 방정식 뭐였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까먹으면 안 돼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심지어 여러분들이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어떤 대학을 가든 방정식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방정식은요 10초만요. 방정식은요 x의 값에 따라 기억날라? 그래요 선생님. x의 값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 등호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 식. 선생님 말이 너무 깁니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저
요 놈을 갖고 와볼게요. x 플러스 1은 5요. 요거 하나 갖고 와봅시다. x 플러스 1은 5가 됐습니다. 오늘 준비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에서요. 문자를 쓰는 이유는요. 이게 문자 지금 x 플러스 1은 5라고 x를 썼죠. 요 문자가 다양한 숫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가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1, 2, 3, 4라고 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숫자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표하기 위해서 문자 x를 씁니다. 다양한 숫자를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쓴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내가 이 x에다가 0도 대입할 수 있고 1도 대입할 수 있고 2도 대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숫자라도 대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x라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x가 만약에 0이라면 내가 어떤 숫자를 다 대입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가 만약에 0이라면 얘는 0 더하기 1은 5가 되겠죠. 그런데 봅시다. x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나요? 그렇죠. 안 하죠. 여러분들 0 더하기 1은 1이죠. 1이라고 같지 않으니까 얘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거짓이다. 기억나시나요? x가 3일 때도 한번 대입해 봅시다. 내가 x에 어떤 값을 넣을 수 있으니까 3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3 더하기 1은 5래요. 그럼 이거 봅시다. 3 더하기 1은 몇이죠? 4죠. 5죠. 두 개 같아요? 틀리죠. 그리고 거짓입니다. 눈치챈 친구도 있어요. 그럼 x에다 뭐를 한번 넣어볼까요? 보이는 친구들이 계시죠, 이제? x에다 4를 넣으면 4 더하기 1은 5가 돼서 이 등호가 어떻게 돼버려요? 저기 등호가 성립하죠. 이 참이 돼버립니다. 선생님 지금 뭘 했냐? x의 값이 변할 수 있다 그랬죠. x의 값이 0도 될 수 있고요, 3도 될 수 있고요, 4도 될 수 있어요. 그쵸? 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x의 값이 변할 때마다 등호가 어떻게 돼요? 성립할 때도 있고요. 맨 밑의 경우 성립했죠. 근데 위에 두 개의 경우 어떻게 했어요? 성립 안 했죠. 이렇게 x의 값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 이러한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다시 x의 값에 따라서 0이랑 3일 때는 성립 안 할 때도 있고요. 4일 때는 성립할 때도 있는 이렇게 x의 값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할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막 방정식 푸는 거 이런 건 스킬이에요. 요게 핵심입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방정식 하면 꼭 붙어다니는 놈이 한 글자짜리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그죠? 해가 있었죠. 해.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라고 했었는데요. 방정식의 해라고 해볼게요. 방정식의 해. 그리고 옛날에는 이 해를 뭐라고도 불렀냐면요. 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해나 근이나 같은 말이에요. 방정식의 근이라고 해도 되고요. 방정식의 해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해, 그냥 근이라고 해도 돼요. 그럼 요건 뭐냐? 위에서 살펴보듯이 x 중에서요. 특별하게 등호로 성립하게 해주는 좋은 놈이 있었죠. 좋다고 표현하기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얘도 좋을 수도 있는데 등호를 성립하게 해주는 요 딱 x값이 있었죠. 요거 우리가 뭐라고 했죠? 해라고 했죠.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등호로 성립하지 않게 하는데 성립하게 해주는 놈이 있었죠. 그 놈을 딱 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해는 뭐냐? 방정식에서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x값입니다. 방정식에서 등호로 성립하게 하는 x의 값이에요. 즉 x 플러스 1은 5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거 우리 방정식인 거 찾아봤죠? x의 값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 안 할 때랑 할 때가 있는 거 알았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선생님 저게 방정식이니까요. x 플러스 1은 5의 해는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기서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x값을 찾으면 된다 그랬죠? x값이 뭐일 때 등호 성립해요? 4일 때 4 플러스 1은 5가 돼서 성립하죠. 그래서 해는 물어봤으면 x는
4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꼭 x는 붙여주세요. 그냥 4라고 띵 적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 꼼꼼하게 보시면 선생님 틀리게도 해요. x는 4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x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다 플러스로 항등식도 있고요. 뭐 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봤어요. 적어두세요. 알겠죠? 우리가 오늘 할 부등식이 요거랑 똑같이 옮겨진다. 똑같이 옮겨진다 그랬어요. 지울게요. 그냥 항등식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원래 준비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요거 항등식이죠? 네. 요것도 항등식이죠. 네, 일부러 적어놨어요. 항등식도. 네. 항등식과 방정식과 식등식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 네, 교과서에 단원명이 부등식이죠. 부등식을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쌤이 식도 가르쳤고 등식도 배웠고 그렇죠? 등식 배웠죠. 부등식도 배웠으니까 방정식도 배웠으니까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부등식까지 가봅시다. 네, 요것만 적고 가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등식이 뭐라고 했죠? 뭐가 있는 식? 뭐가 있는 수학적 표현? 등자 생각하면 그쵸? 등호가 있는 등식은요 그냥 등호만 있으면 다 등식이에요. 등호가 있는 식. 얘가 틀릴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틀릴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막 이런 거 표현했었죠. 1 더하기 2는 3도 등식이고요. 1 더하기 2는 4도 등식인데 틀린 등식이고요. x 플러스 1은 5. 얘도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이죠. 등호만 있으면 다 등식이에요. 부등식은 뭐냐? 부등식은 뭐냐? 얘는 등호가 있는 식이었죠. 여러분들 부등하면 뭐가 떠오를 것 같기도 한데 그쵸? 부등호라는 개념 배웠었죠. 그래서 식은 식인데 뭐가 있는 식? 그쵸? 부등호가 있는 식을 부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부등호가 있는 식. 그럼 부등호가 뭐였냐면요. 수학에 작거나 크거나 혹은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거나를 표현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더 큰가 무엇인가가 더 작은가를 표현하는 수학적 기호였죠. 그래서 이렇게 썼었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이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이런 것도 써봅시다. 아이고. 1 더하기 2는 1보다 크다. 그럼 이거 일단 부등식 맞을까요? 일단 수학적 표현은 맞겠죠. 부등호도 있고 덧셈도 있고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1 더하기 2는 3이니까 1보다 크겠죠. 네, 수학적 표현으로 올바르기까지 하네요. 네. 이런 것도 있겠죠. 또 x 플러스 1은 3이라고 합시다. x 플러스 1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예, 수학적 표현 맞죠? 거기다 부등호가 있으니까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만 더. x 플러스 1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수학적 표현에다가 부등호가 있으니까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디까지 해야 되냐? 방정식에서도 해를 찾았잖아요. 이 부등식 문자가 있고 어떤 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해를 찾고 싶은 막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거냐? 이 부등식의 해까지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의 해라는 건
등호를 만족하게 하는 x값이었죠. 방금 전에 했었죠. x 플러스 1은 5에서 등호를 만족하게 하는 x는 4라는 걸 찾아냈어요. 대입을 해보면서. 그럼 부등식의 해는 뭐냐? 뭘 만족하게 하는 x값이겠어요? 그래요. 부등호를 만족하게 하는 x값을 우리가 부등식의 해라고 부릅니다. 중학교 1학년 거랑 조금만 말만 바뀌어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면 이게 더 빠릅니다.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x의 값입니다. 네, 하나 살펴봅시다. 예, 첫 번째로 쓴 요 x 플러스 1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예로부터 한번 봐봅시다. 부등식 맞죠? 부등호가 있는 수학적 표현이니까 부등식 맞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x는요 다양한 숫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아무 숫자나 넣을 수 있어요. 정확한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x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봅시다. 참고로 이렇게 세미콜론 찍는다는 건요 x에다가 0을 대입해보겠다는 또 수학적 표현입니다. 또 하는 약속이에요. 0을 대입하면요 는 0 더하기 1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네, 맞나요? 틀리죠. 네. 얘는 부등호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잘못됐죠? 1이 3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없겠죠. x는 2 해봅시다. 2 대입하면요 2 더하기 1은 3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혹은 같겨도 부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3이랑 3은 같으니까 이 부등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하는 거죠. 3이죠. 하나 더 x에 5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아니다. 큰 거 해보자. 50을 한번 대입해보죠. 50. 아무 숫자나 대입할 수 있으니까. 50을 한번 대입해보면요 50 더하기 1은 3보다 크거나 같나요? 여러분 어때요? 51은 3보다 크거나 같죠? 크버리죠. 얘도 3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 부등식의 해를 물어봤어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요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물어보면요 부등호를 만족하게 하는 x값을 찾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우리 찾은 거 적어봅시다. 선생님 얘는요 x는 2도 되고요 x는 50도 되고요. 지금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 해를 엄청나게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 식에서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 x의 값을 대입했을 때 부등호를 성립하게 하느냐. 2 대입하면 성립했죠? 50 대입하면 성립했죠? 이렇게 성립하게 하는 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부등식의 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춘. 방정식이랑 완전 똑같죠? 다만 기호가 등호에서 크거나 같거나 이런 저런 꺾은 선 표시로 바뀐 것 뿐입니다. 네,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풀어봅시다. 페이지 50, 교과서 55페이지에 2번 문제요. 네, 문제는 뭐였냐면 x는 3이 해가 되는 부등식을 찾으래요. x는 3이 해가 되는 부등식을 물어본다는 건 x에다 3을 대입했을 때 뭐가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부등호가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3 대입했을 때 부등호 성립하니까 x는 3이 해가 된다는 말이겠죠. 같이 해봅시다. 1번 4x-1은 5x보다 작거나 작다. 작거나 작다. 이제 작다서. 그럼 x는 3이 해가 된다는 말은 대입했을 때 뭐가 성립해야 돼요? 부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x는 3 대입해봅시다. x에다 3을 넣어봅시다. 3 넣으면요 얘 곱하기죠. 4랑 x랑 곱해져 있는 거니까 4 곱하기 3 빼기 1은 5 곱하기 3이고요. 결국 얘는 12 빼기 1은 15다. 12 빼기 1이 11이 돼버리죠. 여기까지 적읍시다.
그럼 11은 15보다 작다로 나오네요. 3 대입해보니까 뭐가 성립해요 지금? 뭐 성립하고 있어? 부등호 성립하고 있죠. 부등호 제대로 돼 있죠. 아 그러면 얘는 x는 3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겠죠. x는 3이 해가 된다. 3 대입해서 부등호 성립하는 거 찾았으니까 해 되겠죠. 3번 봅시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3x는 x-1보다 작다. 네, 또 3 대입해 봅시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딱 3일 때만 물어봤죠. x값이 다른 게 아니라요. 3 대입해 보면요. 얘는 3 곱하니까 9가 되고요. 3 빼기 1이 되니까 9는 2보다 작대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연필 9자루가 더 많아요? 연필 2자루가 더 많아요? 9자루가 더 많죠. 그럼 부등호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게 거짓이죠. 이 말은 x가 3이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닌 거죠. x 3 대입했을 때 부동식이 성립 안 했으니까요. 따라서 3은 해가 아니다. 얘는 내가 찾던 놈이 아닌 거예요. 넌 아니야.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지우고 3번 문제까지 봅시다. 여러분 오늘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은 거예요. 말만 조금 바뀐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요. 방정식이나 등식이나 부등식이나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요. 저 해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x의 값을 정해줬어요. 마이너스 1, 0, 1, 2일 때 부등식의 해는 선생님이 가르쳐면서 이 문제를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문자 x를 쓴다는 건요. 이 x가 정확한 숫자인지 여기 봅시다. x 플러스 2는 3보다 크거나 작다 해서요. 이 x에 정확히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x라고 쓴 거예요. 근데 뭔지 알았으면 숫자로 바로 썼겠지. 근데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변해야 되는 값이니까 x라고 적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이 x에다가 다양한 숫자를 다 넣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0도 넣을 수 있고요, 2도 넣을 수 있고요, 50도 넣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문제에서는 내가 x는 무슨 값만 대입할 거다? x의 값이 마이너스 1, 0, 1, 2일 때만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50일 때 생각하지 말자고요. 3일 때 생각하지 말고 딱 요 값일 때. 원래는 x의 값이 정말 수많은 값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의 조건에서 딱 주어졌어요. x는 요만큼만 쓸 거야. 너가 알고 있는 숫자 다 원래는 쓸 수 있었는데 x는 딱 요만큼만 쓸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이런 조건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꼭 시험 볼 때 요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다 다른 거 체크하는 친구들 꼭 나옵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 나오면 얘기해 줄게요. 봅시다. 1번만 볼게요. 2x-3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원래는 x의 값에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막 2000도 대입할 수 있었는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 0, 1, 2일 때만 보겠대요. 그래서 네 가지 경우만 살펴봅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근데 마이너스 2 빼기 3은 결국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니까요. 이게 지금 등호가 없죠. 이 부등호에. 무조건 커야 되는 건데 틀린 표현이죠. 얘는 거짓입니다. 얘는 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x는 0도 봅시다. 0을 대입해보면요 2랑 0을 곱하면 결국 0이겠죠. 어떤 숫자를 곱하던 간에.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여러분들 뭐가 더 크죠? 마이너스 3이 더 크죠. 수직선에 놨을 때 마이너스 3 쪽이 더 있겠죠. 수직선에 놓으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0, 1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더 크겠죠. 아 0을 대입하니까 성립하네요.
또 봅시다. x 1일 때도 봅시다. x 1일 때 대입하면 2 빼기 3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2에서 마이너스 3 빼면 결국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되겠죠. 얘도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니까 참이 되겠죠. 오케이? 하나 더 2까지 봅시다. 문제에서 2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2를 대입해보면요 2랑 2 곱하면 4니까 4 빼기 3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 말은 결국 1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는 말이죠. 양수, 음수 비교해보면 당연히 양수가 크니까 이 참수 참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x의 값을 내가 딱 요만큼만 지정했을 때 마이너스 1, 0, 1, 2라고 딱 지정했을 때 부등식의 해를 찾으면 1번 문제에서는요 1번 문제에서는 x는 0, x는 1, x는 2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딱 지정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보통 필기를 이렇게 해온대요. 2장 해왔거든요. 이제 1장 했어요. 나머지 1장 빨리 합시다. 죄송해요. 오늘 제가 수업을 짜는데 수업이 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좀 힘든 수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오늘 말이 좀 빠른 것 같아요. 평소보다. 되게 다급하거든요. 나머지 한 장 컴팩트하게 해볼게요. 네, 가봅시다. 교과서에 보면요, 이 단원이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등식의 성질. 근데 선생님이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걸 계속 갖고 와가지고 부등식, 아까 전에는 방정식이랑 부등식, 등식이랑 부등식 연결시켜서 수업했죠. 부등식의 성질을 배우니까 뭐를 연결지어서 하면 좋을까요? 네, 등식의 성질을 연결지어서 하면 좋겠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등식의 성질을 봅시다. 네, 여러분들 선생님을 파악했겠지만 선생님 복습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초등학교 때 것까지 갖고 와서 복습할 거예요. 등식의 성질이 뭐냐? 일단 요거 갖고 와봅시다. 1 더하기 2는 3 이런 등식이 있습니다. 맞는 식이죠? 1 더하기 2는 3 맞죠? 제가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할 거냐? 1 더하기 2는 3이 있는데요. 양변에다 똑같은 숫자를 더해볼 거예요. 똑같은 숫자 플러스 1을 더해서 요래도 등호 성립하나요?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했습니다. 등호 성립하나요? 저 이쪽도 4, 이쪽도 4 나오니까 등호 성립하죠? 기억나시는 친구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1 더하기 2는 3이란 등식이 있었어요. 등호가 있는 식이니까요. 그럼 같은 숫자를 빼봅시다. 이번엔 2를 빼볼게요. 양변에 같은 숫자를 빼야 돼요. 다른 거 아니고요. 2를 다 뺐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1 나오고 이거 계산하면 1 나오죠. 같은 숫자를 빼도 여전히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렇죠? 같은 숫자 빼도 등호 성립하죠. 3번. 그러면 이제 더하기 빼기 했으니까 뭐 해야 되죠? 그렇죠. 곱하기 해야 되죠. 좌변에 곱해야 되니까 요 1 더하기 2 전체에다가 2를 곱해줘야 돼요. 만약에 곱한다면 2를 곱할 겁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쓸게요. 1 더하기 2가 있고요. 양변에 곱해야 되니까 이거 전체를 곱해야 되니까 괄호 쳐줘서 곱해야 돼요. 요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틀리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럼 똑같이 양면에 2를 곱했다고 칩시다. 분배해보면 2, 4 나오니까 6이 계산되겠죠? 여기도 3이랑 2 곱했으니까 6 나오겠죠? 같은 숫자를 곱해도 등호가 어떻게 된다? 성립하죠? 그럼 나누기 어떻게 될까요? 그럼 상상해봅시다. 나누기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왜냐면 나누기는 사실 곱하기니까.
내가 나누기 3을 한다고 해봅시다. 양변에다 나누기 3을 한다 해봅시다. 그럼 3에다가 계산하면 3이죠. 3에다 3 나왔으니까 1 나오고 3에다 3 나왔으니까 1 나오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요 나누기는 선생님이 뭘로 고치라고 했어요. 이제는 곱하기로 고치라 그랬죠.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사실 3번에 대해서도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너무 쉬운 거 했죠. 요게 등식의 성질이에요. 이 성질이 뭐냐? 좌우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거나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누어도 여전히 뭐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등호가 성립되고 있죠. 내가 여기 1 더하고 2 더하면 등호 성립 안 하겠지만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뺐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등식의 성질은요. 양변에 같은 수를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쓸게요.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여전히 등호가 성립한다는 게 등식의 성질인 거예요. 오케이? 같은 수여야 돼요. 등식의 성질을 쓰니까 우리 지금 뭐 배울 거다? 부등식의 성질을 할 겁니다. 얘는 뭔가 비슷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 비슷한데 조심할 게 한 가지가 있어. 부등식 하나 갖고 와봅시다. 2는 6보다 크다. 네, 이거 갖고 와봅시다. 6은 2보다 크다. 요 부등식 한번 요 놈으로 시작해 봅시다. 그럼 아까 같은 수 더했죠. 첫 번째에서 얘도 더해 봅시다. 2랑 6이라는 부등식이 있고요. 내가 양변에다가 같은 숫자를 더해야 되니까 둘 다 3을 더해 볼게요. 그럼 좌변은 5가 됐고요. 우변은 9가 됐어요. 여전히 부등호 어떻게 되고 있죠? 성립하고 있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쌤 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 성립하네요. 괜찮습니다. 2번 봅시다. 이번에는 같은 수를 빼야겠죠? 제가 1을 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수를 빼봤어요. 좌변은요. 여러분들 이 얘기도 부등호가 있어도 좌쪽 왼쪽을 좌변,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합니다. 좌변은 2 빼기 1이니까 1이 됐고요. 여기서 6 빼기 1이니까 5가 됐죠. 부등호 성립하나요? 그쵸, 성립하고 있죠. 빼도 성립하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그럼 곱하기로 가봅시다. 더하기 빼기가 되니까 곱하기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은 예감이 듭니다. 2랑 6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숫자를 곱해볼 거냐면 2를 곱해볼게요.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2, 2는 4고요. 6, 2는 12니까 같은 숫자를 곱해도 부등호가 성립하네요. 괜찮다. 그럼 선생님 옆에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풀어줍니다. 제가 얘를 3-라고 하겠습니다. 2를 곱하는 게 아니라요. 마이너스 2를 곱해보겠습니다. 똑같이 2랑 6은 있고요. 내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곱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2랑 마이너스 2랑 곱했으니까 숫자끼리 곱하면 4고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고 얘는 6이랑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12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2 중에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크죠? 마이너스 4가 더 크죠.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숫자가 클수록 작은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부등호 성립하나요? 원래 오른쪽으로 열려있던 놈인데 음수를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바꿔줍시다. 여기서 바뀐 게 하나 나와요. 지금까지는 다 부등호가 원래 방향 그대로 갔었는데 음수를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었습니다.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쓰겠습니다. 부등호 방향 바뀌었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4번 봅시다.
4번 나누기죠. 2랑 6이 있었는데요. 나누기 2를 합시다. 노란색으로 할게요. 지우겠습니다. 나누기 2를 합시다. 나누기 2를 하면 2랑 2를 나누니까 1이 되고 6을 2로 나누니까 3이 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원래 있던 방향이랑 그대로 가겠죠. 그대로 가겠죠. 여러분 눈치챈 친구도 있겠다. 그럼 뭐로 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요? 2로 나눴을 때 말고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얘를 4 다시라고 해봅시다. 얘도 2랑 6을 그대로 줄 건데요. 내가 지금부터 나누는 숫자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네, 음수로 나누면요 숫자가 똑같으니까 값은 1일 텐데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3이 더 커요? 아니죠. 얘도 이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부등호가 바뀌는 거예요. 부등호가. 내가 기대한 건 오른쪽으로 열려있기를 바랬는데 왜냐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왼쪽으로 열리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더하기 빼기는요 상관없어요. 어떤 숫자를 더해도 어떤 숫자를 빼도 원래 있던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이 3번이랑 4번을 보면요 양수를 곱해도요 그러니까 양수 2랑 혹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원래 있던 거랑 그대로 성립하는데 뭐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이제 부등식을 풀어야 될 거예요. 부등식을 풀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구간이 어디냐? 여기예요. 꼭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는데 부등호 방향 안 바꿔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많이 틀려요.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마이너스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됩니다. 더하거나 빼는 거는 당연하겠죠. 곱하는 것도 했는데 뭘 곱했을 때나? 양변에 같은 수가 아니라 양수를 곱했을 때나 양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봤죠?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겼다? 양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무슨 수를 곱했을 때?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눴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사실 확인했죠?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시험 문제에서 정말 자주 틀리는 여러분들 포인트예요. 요거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까지 풀고 마칩시다. 선생님이 칸 때문에 필기를 막 이게 딱 예쁘게 못했는데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둬보세요. 죄송합니다. 봅시다. 57페이지 봅시다. 57페이지 1번 봅시다. 1번
아주 쉬운 문제네요.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초기 조건은 A랑 B 중에 뭐가 더 크다? A가 큰 상황이래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숫자로 생각해 보면 돼요. A는 10이고 B는 1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1번을 보면 A 더하기 3이 있고 B 더하기 3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수를 더했어요. A랑 B에.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고요? 여전히 그 방향 그대로 간다 그랬죠. 2번 봅시다. 이번에는 A랑 B가 있는데 6을 빼겠대. 여러분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고요. 여전히 A 쪽으로 왼쪽으로 열려있죠. 3번 봅시다. A랑 B가 있는데 이번에는 5를 곱한대요. 쌤 양수를 곱할 때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쵸? 곱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자, 안 변하겠죠. 양수 곱할 때 안 변합니다. 4번 이번에도 A, B가 있는데요 이번엔 4로 나누겠대. 양수로 나누네요.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그랬죠. 맞나요? 아까 전에 했습니다. 네, 양수로 더하거나 양수로 곱하거나 양수로 나눠도 안 바뀌어요. 문제는 음수일 때 생긴다 그랬어요. 네, 2번 문제 등장하겠죠. 등장했네요. 이번엔 A랑 B를 놨을 때 초기 조건이 B가 더 크대요. 이 상황에서 시작해 봅시다. A랑 B가 있는데 1번 양변에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죠?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오른쪽으로 열려있던 게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복잡해. 3번 보자. 다 띵가고 3번 합시다. 나누기는 여러분들 꼭 강조했지만 곱하기랑 똑같아요. 이렇게 봅시다. 이번에는 A랑 B가 있는데 곱하는 건 곱하는 건데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했어. 마이너스 5분의 1도 음수죠.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등호가 바뀌어서 왼쪽으로 열려야겠죠. 맞나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3번 봅시다. 요걸 풀기 위해 왔어요. 네, 이번에 초기 조건은 B가 더 크다고 합니다. 봅시다. 1번 문제에서 2A 더하기 5랑 2B 더하기 5를 물어봤어요. 좀 어렵다. 이건 어떻게 되냐? 거꾸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더라? 거꾸로.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초기 조건은요. 이 B가 A보다 크다였어요. 초기 조건이. 그러면 일단 필요한 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A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2가 곱해져 있죠. B 앞에도요. 똑같이 2가 곱해져 있죠. 그러면 일단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2A랑 2B를 찾아야 돼. 그러면 A, B가 있으니까 양변에다 뭐를 곱해준다? 그쵸, 양변에다 2를 곱해준다. 양변에다 곱하기 2를 합니다. 양변에다 곱하기 2를 하면요.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가 안 바뀌죠. 그럼 얘는 2A가 될 거고요. 얘는 2B가 될 겁니다. 부등호가 안 바뀌죠. 거기다가 하나 더. 내가 오늘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2A, 2B가 아니라 뒤에 뭐도 붙어있어요? 플러스 5도 붙어있죠. 그럼 내가 같은 숫자를 더해줘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더하거나 빼는 건 안 바뀌었죠? 그래서 플러스 5를 해주면 흰색으로 할게요. 같은 숫자를 더해줘도 안 바뀌었죠? 쌤 초기 조건으로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네, 이 조건을 얻어낼 수 있었어요. 따라서 2B 더하기 5가 2A 더하기 5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마치 문제 2번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붙여 쓸게요. 2번 문제 봅시다. 3번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3A 마이너스 1이랑 3B 마이너스 1이. 물론 선생님처럼 이 부등식을 엄청 많이 풀어보면 바로 답을 알 수도 있겠는데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차근차근히 해보겠습니다. 자, 초기 조건 갖고 봅시다. A랑 B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크다? B가 더 크대요. 그럼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A랑 B가 있는데 B가 더 크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보면요.
3a 마이너스 1, 3b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요. 눈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뭔가 규칙이나 공통점을 빨리 찾아야 돼. 3이 곱해져 있어. 3a, 3b래. 그럼 나 여기다가 뭐를 곱해야 3a, 3b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쵸. 양변을 똑같이 곱하기 3을 해줘야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3a가 되고 여기 3b가 되겠죠. 그럼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여기까지 있었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3a, 3b가 끝이 아니었죠. 뒤에 뭐도 붙어있어요? 마이너스 1도 붙어있죠. 그럼 여기 봅시다. 3a랑 3b만 딱 비교했을 때 3b가 더 큰데 같은 수를 빼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냥 1을 빼볼게요. 같은 수 1을 빼보면 부등호 방향 변해요? 안 변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랑 똑같은 걸 찾아낼 수 있었네요. 아, 3a-1이랑 3b-1을 비교해보면 선생님 3b-1이 더 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3번 2랑 끌게요. 마이너스 a 빼기 2 마이너스 b 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빼기 2 마이너스 b 빼기 2를 봅시다. 그러면 똑같아요. 출발은 초기 조건부터 합시다. a랑 b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b 방향이 더 크다 그랬어. 똑같은 거예요. 규칙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1이 다 곱해져 있죠. 그쵸? 그럼 뭐부터 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양변에 둘 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줘. 곱했는데 지금 뭐를 곱했다 그랬죠?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건 음수를 곱한다는 거죠. 그럼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죠?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b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어디로 가야 되죠? 저 왼쪽으로 열려야겠죠. 따라오셨어요? 괜찮죠? 여기다가 또 보니까 마이너스 2도 붙어있네. 그럼 양변에다 뭐까지 해줄까? 빼기 2까지 해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빼기 2 마이너스 b 빼기 2가 있고요. 더하거나 빼는 건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뺐으니까 부등호 안 바뀌어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아, 초기 조건이랑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랑 찾았네요. 내가 초기 조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따라서 왼쪽 방향이 더 크다. 그래서 a-2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수업 마치면 한마디만 더 합시다. 제가요 2a 플러스 5 3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빼기 2를 할 때요 더하기 빼기부터 계산을 한 게 아니라 뭐부터 계산했죠? 다 보면 공통적으로 곱하기 3 곱하기 1부터 계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